안녕하세요. 네, 대방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강의를 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간호학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본간호학 그러면 쉽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있고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과목들하고 접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성인, 모성, 아동, 특히 감염관리 부분은 간호관리학하고도 많이 연결되고 있고 또 낙상 문제도 사실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과목들을 잘 열심히 해놓으면 기본간호학을 좀 쉽게 풀어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주 가끔씩 기본간호학이 어렵게 나오는 해도 있어요. 그래서 꽤 몇 오래전 일이긴 하는데 그때는 관리학하고 기본간호학이 되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꽈락이 많았던 해도 있었긴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 후부터는 이제 기본이 예를 들면 예전에 아동간호학에서의 바이탈, 검체 수집 방법 이런 거는 전부 기본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동은 아동 파트, 그 다음에 그 여성의 신체 검진은 여성 건강 간호학 이렇게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널싱 프로세스 이런 것도 다 빠져가가지고 굉장히 기본 간호학에는 그러니까 앱술에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오서는 문제는 기본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 좀 하시면 기본에서 그렇게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간호학 문제는 우리 총 몇 문제? 30문제이죠. 그래서 30문제로 접근을 할 건데 지금도 역시 모의고사 4회 문제로 갈 거고요. 총 6시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하는 수업 방식은 다른 과목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로 OX 문제를 많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가장 소소한 행복은 뭘까? 가로 문제는 웬만하면 맞춰보겠다 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공부하신 학생들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결과는 절대 헛되이지 않은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이 될 거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 1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요. 건강사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거 여러분 전반적인 내용을 다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중요한 키워드만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제시를 할 겁니다. 자, 1번. 이거는 당뇨병성 케톤산이니까 이거 우리 성인에서 당뇨 공부할 때 당뇨의 부작용, 당뇨병성 케톤산증 공부했던 기억 나시죠? 그러면 당뇨병성 케톤산에서 발생하는 호흡 양상은 그렇죠. 쿠스말 호흡은 과일 냄새가 나는 향이죠. 그래서 쿠스말 호흡이고 그럼 문제 바꿔요. 체인스톡 호흡은 어떤 환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호흡일까요? 임종 환자. 그럼 벌써 두 문제 푼 거야. 그래서 체인스톡 호흡하고 쿠스말 호흡은 꼭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운동선수의 바이탈을 측정을 했을 때 운동선수는 2번은 틀린 문항이죠. 빈맥이 아니라 서맥. 스포츠형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는 서맥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3번. 3번도 하나의 단답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측정 시간이 짧으면서 쉽게 심부체온을 반영하는 측정 부위는 고막이죠. 애가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의식이 손상된 환자나 정신질환자에게 구강체온을 측정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의식이 손상되거나 정신질환제 입으로 넣는 체온을 하게 되면 치아로 깨부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수온이 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구강체온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맥박결손이 있어요. 그러면 맥박결손이 있게 되면 맥박을 측정하는 부위 두 군데가 어디예요?
요골 맥박과 심청 맥박을 어떻게 재죠? 여기까지는 답은 5번인 건 알았어. 그러면 맥박 결손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맥박을 재는데 어떻게 잴까? 간호사 한 명이 요골 맥박 재고 그 다음에 내가 간호사라면 요골 맥박을 재고 심청 맥박을 재는 게 아니라 두 명이 동시에 재는 거예요. 차이점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재면서 그 맥박의 차이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체온 측정 부위 유인물 보시면 자, 구강, 직장, 애과, 고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계를 깨물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영아, 소아, 의식 손상, 구강 손상, 또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데 구강 체험을 하게 되면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죠. 정확한 체온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기 대상인 거고. 그래서 그 금기 및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생아에게 직장을 반복 측정하는 거는 직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특히 고막은요, 짧은 시간 내 신부체온, 그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탈이 각각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나중에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맥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풀어볼까요? 광범위한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는 피부 손상이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애가 측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X입니다. 2번은 바로 방금 했었죠. 체온계를 깨물 가능성이 있는 영아나 소아에게는 구강 체온계를 쓰면 안 돼요. X. 3번. 직장 내 문제나 직장에 수술을 한 자한테 직장 체온을 하게 되면 파열 가능성이 있죠. X이고요. 4번. 애가 체온 측정은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꽂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애가에 넣고 딱 붙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와의 밀착성이 떨어져서 효과적이지 않고 환자가 계속 끼고 있어야 되는 불편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단답형의 문제. 체온 조절의 중추는 어디일까요? 우리 큰 소리로. 시상, 하부. 그쵸? 맞고요. 6번. 정상적인 구강 체온은 36도가 아니라 37도. 직장 체온은 구강 체온보다 0.5도씨가 높다. 그쵸? 직장 체온이 훨씬 더 구강보다 온도가 더 높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문장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시면 되고. 7번. 정상적인 구강 체온은 7도다. 여기는 맞지? 앞에 거. 지금 앞에 거 6번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강 체온은 37도인데 애가 체온은 구강 체온보다 0.5도씩 낮다. 동그라미죠. 8번. 하루 중 체온이 가장 낮을 때는 이른 아침이다. 맞나요? 아니죠. 이른 아침이 아니라 새벽에. 그래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낮고요. 가장 높을 때는 오후 4시에서 6시경 사이죠. 맞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8번 이른 아침이다라고 그래도 맞는 거죠. 아침이 아니라 이른 아침이니까 새벽의 개념으로 보시면 이 문장은 맞아요. 정확하게 한다면 새벽 4시에서 6시인 거고 그거를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 돼요. 저는 잠깐 아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8번은 동그라미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밑에 새벽 4시에서 6시 이렇게 써놓으시면 더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순서 보세요. 가장 높은 게 어떤 거지? 직장 체온, 그 다음에 구강 체온, 그 다음에 애가 체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이 7도 5부, 구강이 7도, 애가가 6도 5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37번 혈압 측정하는 문제는 항상 문제가 나온다라는 건데 자 유인물에 보시면 혈압 측정 오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머스트로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1번
커프를 너무 느슨하게 감으면 혈압이 여러분 낮게 하는 친구. 자, 저랑 좀 눈 좀 마주쳐 봐요. 네, 아니죠. 느슨하게 감으면 혈압이 높게 측정되죠. 그 다음에 2번, 혈압계 커프의 폭이 너무 넓으면 혈압이 낮게. 우리 저 보세요. 저보다 조금 목소리 크게. 지금 시간이 식사하고 졸릴 시간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높게, 낮게 혼자 이렇게 떠드시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2번은 낮게 측정되고 3번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커프의 넓이는 1번이 답이니까 3번이 틀린 거지. 그러면 상완 둘레 몇 프로?